21세기 민족일보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총 7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1월 18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홍콩 특별행정구 미국의 제재 단호히 반대. 미 트럼프 행정부가 13일 행정명령 13959를 수정 발효한 뒤 다음날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가 전방위적으로 대중국 제재를 강화하고 나서자 홍콩 특별행정구가 즉각 반발했다. 홍콩 특별행정구 중국 외교부장실은 중국 본토 홍콩 관리 6명에 대한 최근 제재에 대해 16일 입장을 내고 모든 중국인들은 간섭이나 제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외교부장실은 성명을 통해 간섭과 제재는 중국 인민을 더 단결시킬 뿐 아니라 홍콩의 동포를 포함한 모든 중국인에 의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그들은 중국의 확고한 결의를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미국의 제재에 대해 미치고 뻔뻔스럽고 비열한 움직임이라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분노를 표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찾기 위해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홍콩 경찰대와 홍콩 특별행정구 의원들도 국가안보는 우리의 책임과 명예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텐진 난카이 대학의 홍콩, 마카오, 대만 연구 전문가 리샤오빙 교수는 글로벌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홍콩 개입력은 약화됐다면서 국가안보법에 따라 보호우산을 씌워 더 이상 미국이 이 도시에 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 1800km 해상 표적 명중.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대결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했다. 코디네임 그레이트 프로펫 15라는 훈련의 마지막 단계에서 혁명수비대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1800km를 비행한 탄도미사일은 가상의 적 군함 표적을 파괴했다. 미사일 발사 시험에는 무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후세인 살라미 혁명수비대 소장,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혁명수비대 항공우주사령부 여단장 등 다수의 군 핵심 인물들이 참석했다. 살라미 소장은 발사 시험 후 기자들과의 대담을 통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적대적인 항공모함과 전함을 파괴하는 것이 이란의 주요 방어 전략 중 하나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방어 정책과 전략에서 핵심은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항공모함과 순양 전함을 포함한 적의 전함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 최근 페르시아만 인근에서 작전 중인 미국의 니미츠 핵항모 전단, 마킨 아일랜드 경항모 등을 겨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바게리 참모총장도 직접 나서서 이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의미 있는 행동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슬람 공화국의 적들이 우리의 국익, 해상 무역로, 영토에 대해 악의를 갖고 있다면 미사일 공격을 받고 파괴될 것임을 보여준다며 미국을 향해 경고했다. 16일 탄도미사일 발사 하루 전날에도 혁명수비대는 이란 중앙 사막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의 첫 번째 단계로 지대지 탄도미사일 발사, 드론 폭격기 작전 등을 진행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자택 상공, 항복 선무 방송기 비행. 최근 특수작전기 EC-130J 코만도 솔로가 델라웨어주 윌밍턴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나 화제를 모으고 있다. EC-130J 코만도 솔로는 허큘리스 수송기를 개조한 군사정보 지원기로 FM 라디오, TV, 군사통신 주파수를 장악하는 민사작전기로 주로 적들에게 항복을 권하는 항복 선무 방송기로 알려졌다. 이번 작전에 동원된 기체번호 991933은 펜실베이니아 에어 내셔널 가드의 193 특수비행편대 소속이다. 주 방위군 소속이지만 여러 차례 해외 작전에도 투입됐다. 대표적으로 1990년 걸프 전쟁 당시 이라크 병사들에게 투항 권고 방송을 했다. 해킹을 통해 강제로 메시지를 송출할 수 있는 이 항복 선무 방송기가 윌밍턴 상공에서 작전을 펼친 사실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그곳에 바이든의 자택이 있기 때문이다. 항적 정보를 비공개 처리해도 무방한 군용기가 위치를 드러내고 비행하는 이유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전히 군 통수권을 쥐고 있는 트럼프가 항복 선무 방송기를 이용해 바이든에게 항복하라는 모종의 메시지를 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LA시청 동관과 제2캘리포니아 플라자 건물 옥상에 미 육군 160 특수작전 항공연대 소속의 기체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헬기가 작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정찰기 RC-26B 콘드루가 시내 상공을 순환 비행하며 작전을 전개했다. 일각에서는 이 정찰기가 지상체포작전 수행을 지원한 것이라 분석했다. 미국 곳곳에서 비공개 군사작전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측근, 계엄령 언급 문서 유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자 침구류 회사 CEO 마이클 린델이 1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접견 후 집무실을 나서는 모습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망원렌즈에 포착됐다. 흔히 있을 법한 일이 이슈로 부각된 이유는 그가 들고 있던 문서 내용도 고스란히 망원렌즈에 담겼기 때문이다. 린델은 최근에도 자신의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100% 연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등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 중 하나다. 유출된 문서에는 현 정국 관련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헌법 수호 이후에 즉시 착수돼야 한다. 카시 파텔을 CIA 직무대행으로 옮긴다. 계엄령은 첫 번째 실마리에 따라 필요하다면 등으로 계엄령이 언급됐다. 문서에는 시드니 파월 변호사와 커트 올센 검사 등의 이름도 등장했다. 린델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계엄령 표현 자체를 부인했다. 문서의 출처에 대해서 그는 한 변호사에게 받은 것이라며 그 변호사가 대통령을 위한 제안이라고 하며 문서를 건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변호사가 10여 분간 만났으며 대통령이 해당 문서를 읽은 후 돌려줬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세부사항 공개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다음 소식입니다. 빅테크, 트럼프 계정 삭제 후 주가 폭락 510억 달러 증발. 지난 8일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트럼프 계정을 영구 정지시킨 것을 비롯해 페이스북 등도 트럼프와 트럼프 지지자들의 계정을 차단해 무리를 빚는 가운데 이들 빅소셜미디어들의 주가가 폭락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른바 우파 소셜미디어로 알려진 팔러로 이동하자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팔러 다운로드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자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팔러 앱을 자사의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했고 아마존도 웹 호스팅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현대판 분서 갱류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미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미국식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고 경제적으로도 직격탄을 입었다. 트위터는 트럼프 계정 영구 삭제 후 첫 거래에서 주가 12% 급락을 경험했다. 원화로 환산하면 3조 원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트위터, 페이스북이 트럼프를 플랫폼에서 추방한 후 시가총액 510억 달러가 증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빅테크는 우리나라에 끔찍한 짓을 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그들에게 재앙적인 실수가 될 거라 믿는다고 일갈한 바 있다. 그는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이 검열 때문에 실패할 거라고 주장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군대 집결 중 공군 비행기 72시간 동안 130편 운항. 비상사태가 선포된 워싱턴 DC에 병력이 증강되고 있다. 주 방위군 사무국은 주말까지 병력을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총 2만 5천 명이 배치될 전망이다. 2만 5천 명은 남코리아 주둔 미군과 비슷한 수치다. 병력 증강을 위해 72시간 동안 무려 130편이 넘는 공군 비행기가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병력을 이송했다. 수도 주변 긴장이 고조되자 워싱턴 DC로 향하는 항공편에 대한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있고 총기 소지도 단속 중이다. 단 워싱턴 DC 내부인들은 예외로 하고 있다. 도심 곳곳은 군대가 배치돼 철통 경비 중이고 주요 시설과 거리는 차단됐다. 지하철도 백악관 주변역은 무정차 통과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차기 백악관 주인이 아직도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임기 종료일인 20일이 다가올수록 미국의 수도에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밀 해제로 드러난 펠로시 가문의 실체. 6일 미 FBI가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의장에 대한 기밀 자료를 해제했다. 이로 인해 펠로시가 트럼프 탄핵을 밀어붙이며 히스테릭한 광증을 보이는 이유가 노트북 분실이 아닌 기밀 자료 해제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1961년 존 F 케네디는 FBI에 펠로시의 부친인 토마스 알렉산드로 주니어와 마피아 조직과의 연계를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펠로시 부친은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 볼티모어의 시장을 역임했으나 실제 마피아 두목이었고 자녀들이 미국 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정치 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펠로시 가문의 아동강간 이력이 드러나며 미국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펠로시와 펠로시의 남편 폴 펠로시도 앱스틴 섬을 방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리누드 변호사는 펠로시가 아동 성애 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 펠로시의 친오빠 프랭클린이 11살, 13살 어린 소녀들을 집단 윤관한 사실이 폭로됐다. 당시 11명의 공범자들은 모두 구속됐지만 프랭클린은 아버지의 보호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더해 펠로시의 아들인 폴 펠로시 주니어가 동양인 소녀의 양팔을 묶은
끔찍한 사진이 헌터 노트북에 소장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펠로시 가문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가운데 딥스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트럼프의 다음 행보와 펠로시 가문의 운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월 18일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